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세운 CNS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언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솔루션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IT 인프라가 점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업무 시스템들도 역시 온프레미스 기반의 설치형 애플리케이션에서 SaaS, 구독형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팀, 부서 단위로만 사용해왔던 SaaS가 이제는 전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ERP와 같은 굉장히 무거운 솔루션도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하는 클라우드 기반 ERP인 다이나믹스 365 ERP와 함께 많이 사용하시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팀즈를 기반으로 국내 그룹의 환경에 알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서비스인 와이저 365 그리고 회계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이 어카운팅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다이나믹스 365 FNO의 핵심적인 기능 탑 7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세운 CNS 이은지 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클라우드 중심의 다이나믹스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의 강력한 기능 탑 7을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세션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운 CNS라는 종합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품군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자체 솔루션인 와이저 365, 그리고 IoT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공하는 서비스는 컨설팅, 개발, SI, 그리고 유지보수 얘들을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저희는 현재는 골드 파트너 자격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ERP나 다이나믹스 365 그리고 파워 플랫폼들을 문의를 하시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레퍼럴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면 다이나믹스 365에 대해서 고객이 뭔가 도입을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세운 CNS로부터 연락을 받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저희가 해외에서 롤아웃 하시는 업체들이나 네. 아니면 저희 국내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락을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세운 CNS는 임직원이 한 90여 명 정도에 작재하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80여 명이나 컨설팅이나 개발 쪽들의 인력들이시고 네. 그분의 이제 60% 이상은 특급이나 고급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 영역 중에 와이저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두 번째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팀즈 기반의 이어카운팅이나 저희 그룹웨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HR 관리들, 프로젝트 관리, EHS, 뭐 저희 자동차 부품 산업용 포탈이라든지 이런 자체 솔루션들을 구축이 되어 있어서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들이 아니더라도 자체 솔루션들도 좀 저희가 제공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세션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본격 첫 세션으로는 이제 제가 클라우드 중심의 다이나믹스 365의 강력한 기능 7가지를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와 이어카운팅에 대한 소개를 홍석호 팀장님과 그리고 최은선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실 수 있는 도입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로 소개해 드린 후에 세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중심의 다이나믹스 365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 강력한 기능 7가지 장점이 아주 많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보석 같은 7가지로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FNO를 구축을 하시면 초기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구축형보다는 보안에 아주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FNO도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구축형으로도 구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서버 구축형으로 저희는 온프로마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프로마이즈 버전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이런 부분으로 세션을 좀 운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구축형과 클라우드형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둘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는 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센스 비용 구입비 음. 단축입니다. 구축형은 일단은 저희도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서 저희에 대한 비용 따로 그렇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구축하시는 구축 비용이 따로 별도로 이제 발생이 되고요. 하긴 ERP를 구축을 하려면은 어쨌든 제일 좋은 하드웨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일 거니까. 최고 사양으로 구축을 네. 하셔야 되고 네, 네, 네. 이것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걸로 진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ERP가 볼륨이 있다 보니까 최저 사양이 있어요. 그런 최저 사양을 당연히 맞춰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최저 사양조차도 웬만한 시스템보다는 왠지 높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네,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 때문에 이제 신규로 구축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그 신규 구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라이선스도 신규로 그렇겠죠. 구매를 하셔야죠. 그 하드웨어에 대한 별도의 라이센스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ERP랑 별개로. 예, 맞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저희가 별도로 구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초기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도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 구축해야 되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놓을 장소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료 그리고 그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들이 많이 드실 텐데요. 클라우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유저 사용료만 내시면 사용을 하시고 그렇겠죠. 구독이라는 건 끊을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해복구 비용인데요. 재해복구 비용은 사실 저희가 이제 5년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로 ERP를 사용한다, 5년을 사용을 한다. 그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평균적으로 이제 따져서 2,4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한 것인데 되게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랜섬웨어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잃어버린 데이터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에 그럴 수 이르는 있죠.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최고 사양의 기준으로 보안을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역시 없을 것이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ERP를 구축해 보시거나 POP를 구축해 보신 고객들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가동 서버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반영하기 전에 개발이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테스트에 대한 환경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환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샌드박스라는 저희가 개발 환경 안에서 개발도 이루어지고 실제로 여기서 라이브에 반영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환경 자체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추후에 유지 관리를 진행을 하실 때도 그 똑같은 환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RP를 구축형으로 구축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일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신규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실 때 개발에 대한 구축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구축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구축형으로 가게 되면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뭔가 조금이라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DB와 연동도 필요할 거니까 당연히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그런 어떤 권한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권한을 열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별도의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겠으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샌드박스 형태의 개발 환경을 던져주고 여기서 마음껏 그 개발하고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검증이 끝난 코드를 실제 라이브 서버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개발 환경에 대한 안정성 아니면 이제 그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겠네요. 서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뭐 전설적인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뭐 임의로 어디선가 설치를 하는 외주를 맡기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 문제는 없겠지만 뭐 외주를 맡기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직원이 뭐 이제 임의로 설치를 하게 된다거나 하면
개발 환경 자체가 이제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확실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 라이브 환경하고 사실은 거의 동일한 네. 환경에서 유지를 해주셔야지만 그러니까요. 개발에 이슈가 없어야 라이브에도 이슈가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 유지 비용. 자, 개발 환경.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담당자. 이런 것들은 신규 프로세스를 반영을 할 때마다 니즈가 발생이 돼서 사람을 구인하시는 주요 목적이 되실 거예요. 네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클라우드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온프레마이즈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클라우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서비스 운영 담당자에 대한 유지비 관점들을 생각을 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애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네, 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네요. 아, 네, 네. 근데 뭐 물론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역량 강화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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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라이센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BI라고 해서 시스템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스 안에 제공되는 BI 툴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파워 BI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저희 필요하겠지만 네.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지만 이거 인베디드 B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BI들이 제공이 되고요. 무려 저희 온프로마이드 버전도 사실은 BI는 별도로 구축이 필요하십니다. 나머지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이 BI라는 거는 어쨌든 그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뷰로 대시보드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도 찾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별도의 BI 프로젝트를 띄워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구축형이라면은. 사실은 지금.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네. 이 BI라는 게 구성하기 되게 어렵죠. 네.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DB 자체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모두 다 지금 파이낸스 오퍼레이션에 있다라고 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엑셀처럼 화면을 구성을 해서 테이블 정보들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주 편해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끊임없는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보안 영역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도 한 뭐 6개월에 한 뭐 짧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규 공부하셔야 프로세스가 되는구나. 지금, 네,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곤란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속도가 빠르고 지금 지원되는 모듈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죽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ERP는 죽어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네.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인서트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부분들을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잘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나 디도스 또는 바이러스 같은 공격들의 패턴들은 매년 달라지고 매번 이제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윈도우의 보안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적인 보안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이용을 함으로써 클라우드 저희가 서비스 라이선스를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저희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글로벌 솔루션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365 FNO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글로벌 솔루션을 지원을 합니다. 언어는 한 41개 정도가 언어가 지원이 되어 있고 원래 이전 버전에는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됐지만 저희 이번 버전부터는 이제는 한국어도 되는구나. 지원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다른 시스템에서도 법인을 여러 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법인의 핵심은 기준 정보의 통합 그리고 실제로 프로세스를 다른 법인들을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해외 법인이 있는 곳에서 활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저 해외 법인이 있는 곳에서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보통 그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나라의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회계 규정을 준수하는 ERP를 따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네. 대부분의 레귤레이션들은 네. 현재 지금 다이나믹스 365 FNO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막 특수하게 네. 뭐 중국처럼 빠표라고 해서 뭔가 아, 인쇄해야 되거나 네, 이런 네.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어떤 출력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빠표 같은 거는 그 영수증부터 아예 고정 영수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특수 인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럼 어쨌든 본사와 해외 지사가 여러 개 있는 곳들은 이런 다이나믹스 365와 같은 글로벌 ERP를 쓰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유리하겠네요. 이제 다중 트랜잭션들이 하나의 이제 데이터화돼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IFRS를 기준한 연결 재무제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기준인데 네.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A부터 기준 정보부터 실제로 재무제표 마지막 마무리까지 보고서까지의 관통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의 기본 ERP라고 하는 모듈을 제외하고 저희가 서비스, 세일즈 관리,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관리, 뭐 마케팅 관리, 필드 서비스라고 해서 현장 업무 지원, 네. 현장의 담당자들이 업무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ERP에서 관리하는 모듈 외에도 확장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표준 프로세스라 하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뭐 각 업종별로 어떤 모듈을 쓰는 게 적합한지도 뭔가 다이나믹스에서 그런 것도 왠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다. 그러면은 이런 모듈을 쓰면 좋습니다. 라는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표준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네. 존재를 하고요. 네, 이게 네. 산업군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그런 레퍼런스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례를 참고해서 어쨌든 글로벌 레퍼런스니까 글로벌 표준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듈을 통해서 사용하면은 우리의 업무 체계도 그 글로벌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뭔가 발전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여러모로 이런 글로벌 ERP를 쓰는 게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입니다. 지원하는 모듈이 굉장히 많고 프로세스들이 많다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용자가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워크스페이스라는 모듈입니다. 네. 지금 화면은 저희 지금 홈 화면인데요. 네. 홈 화면에서 뭐 이제 모듈로 넘어가는 이런 모듈 화면들을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버튼 형식들이 저희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워크스페이스가 참 재밌는 기능이에요. 사실 ERP의 모듈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메뉴는 더 많아요. 네. 그 안에 메뉴들은 더 많은데 이것들이 내가 작업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거든요. 10개 내외예요. 그럼 이 10개 내외를 내 작업별로 분류를 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화면 뭐 우리 물론 즐겨찾기라는 저희도 메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딱 한눈에 예쁘게 내가 딱 지금 작업하는 상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메뉴들이 흩어져 있는 메뉴들을 모아서 하나의 메뉴처럼 딱 구성을 해주는 화면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저희 지금 표준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약 형태로 요약 타일처럼 지금 오픈된 활동이 뭐가 있는지 뭐 우리가 아직 전개하지 않은 분기점이 몇 개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인베디드 BI 저희가 아까 최초에 설명드린 BI 같은 것들을 넣어서 뭐 연령 기간 정의를 통한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든지
지금 리스트성의 데이터가 필요해. 고객별로 지금 얼마가 오버가 됐고 얼마가 지금 데이가 넘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리스트성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그쵸? 기능들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에 대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따로, 네, 그리고 네, 네. 연체된 고객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네.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네.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정말로 표준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표준으로 제공하는 이런 화면들이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나 그리고 네. 요 링크 같은 것들은 저희 뭐 연결 정보들, 그냥 관련 정보라고 네, 네. 하죠. 그런 관련 정보들을 제가 링크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 음. 표준으로 제공하는 게 30가지가 넘고요. 그러면 그 30가지 안에서 내 업무랑 비슷해 보이는 거를 선택해서 일단은 그걸로 업무를 보다가 네.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화면에 없는 다른 기능들도 쓰네?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추가해갖고 나만을 위한 화면으로 지금 꾸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워크스페이스인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원하는 것만 나는 딱 보고서만 보고 싶어. 네, 이제 네, 이런 네. 식으로 보고서만 조회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난 나만의 메뉴들을 모아놓을 거야. 얘는 재고 관리라는 메뉴를 모아서 작업을 할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요 몇 가지 예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좀 보여드렸지만 이런 BI나 앱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작업들을 연결을 하심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펀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RP라는 게 전통적으로 되게 사용하기 어려운 솔루션으로 되게 각인이 되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 ERP의 틀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내가 ERP에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교육받고 학습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업무에 맞는 형태로 ERP를 내 맘대로 지금 바꿔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걸 이제 작업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저희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면 처음 생각나는 게 오피스죠. 엑셀. 그래서 네. 파이낸스 오퍼레이션스도 음. 뭐 엑셀이나 사실 워드, PPT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네. 오피스를 연동해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엑셀에서 열기라는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하나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되는 화면들은 게시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쪽에 ERP 화면으로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조금 최근에 적용이 된 건데 네. 똑같은 양식의 데이터들이 있으면 엑셀에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현재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ERP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놓고 네. 그 다음에 엑셀에서 그거를 뭔가 수정하거나 입력한 다음에 그걸 다시 ERP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오른쪽에 있는 엑셀에서 그냥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입력을 하면 그게 ERP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화면 대부분 리스트성의 화면들은 오픈인 엑셀이라는 기능이 있고 네. 그 기능을 이용하셔서 엑셀을 열으시면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당연히 ERP에도 반영이 되는. 어쨌든 ERP 화면은 뭔가 좀 제한이 되어 있을 거니까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 표만 그냥 이만큼 보고 싶어. 거기서 작업하는 게 훨씬 빨라. 그럴 때는 말씀하신 그 오픈 엑셀을 통해서 엑셀 화면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네요. 네, 훨씬 편하시겠죠? 네,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작업이 좀 유저에 프렌들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픈인 엑셀을 하시면 작업하시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네, 뭐 엑셀만큼 또 익숙하신 게 없을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다이나믹스 365 단계에서 네. 이런 여러 플랫폼들이 없어도 저희가 ERP에 대한 업무 수행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단계별로 확장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파워 앱스 이제 모바일하고 연동되는 앱스를 통해서 실제로 D365의 어떤 업무, 일정 업무들을 앱스로 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ERP에서도 업데이트 할 수 있지만 네. 영업 담당자가 세일즈 오더가 발생이 됐어. 네. 실제로 오더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앱스에서 오더를 넣으시면 실제로 ERP에 반영이 되는 파이낸스 오퍼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네. 이런 프로세스.
또는 재고 관리 담당자가 재고를 조회하고 싶네 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앱스로 만들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앱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나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내가 직접 스스로 만든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전산 담당자가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러면 로우 코드처럼 그냥 간단하게 뭔가 비즈니스 로직 만들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생성 아니면 캔슬 이런 것처럼 어떤 이런 로직들이 미리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네. 이제 선택해서 가져다가 위치에 맞게 붙여 넣으시면 그런 로직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긴 뭐 그렇게 내부적으로 쓸 거는 뭔가 UI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쁘지 않아도 네, 크게 뭐 상관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업무만 있겠네요. 진행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돈 주고 하는 건 예쁘게 하지만 네, 그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앱스라는 거는 오토메이트라는 것과 연동을 해서 오토메이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런 자동 연계 프로세스나 아니면 네.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노티를 준다, 뭐 메일을 보낸다, 음. 문자를 준다, 음. 아니면 어떤 승인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업데이트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제 부서별로 이제 목적에 맞는 승인 요청 드립니다. 앱스에서 진행을 하면 네. 뭐 ERP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네.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다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이런 음. 프로세스들로 연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싱글 사인온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이런 모든 솔루션들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뭐 기타 다른 로그인이 필요 없이 특히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더 그러실 텐데 네. 그 로그인을 하실 필요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OS를 가리지 않고. 뭐 네. 리눅스나 맥이나 뭐 윈도우는 당연히 되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안드로이드냐 아니면 iOS나 뭐 나- 그런 네. 모바일 네. 기기에서도 네, 모바일 기기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당연히 저희가 오피스도 아, 활용을 해서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급하게 ERP 업데이트 하거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도 충분히 업데이트하고 입력하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앱스가 조금 인기가 요즘 아주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저가 직접 구성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스 365는 전문 개발 인력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유저가 직접 플랫폼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간단한 앱이나 BI를 사용자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 의뢰를 하거나 뭐 아니면 시간 소요가 들지 않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 요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유저가 직접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원래 이런 게 필요했으면 내부 개발자한테 개발 의뢰를 하고 그리고 뭔가 내부 의사결정을 탄 다음에 개발자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뭐 몇 달 그렇게 걸려서 개발을 해주고 그걸 테스트한 다음에 딱 주면 그때서야 사용할 수 있는 거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산팀이 아예 없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럼 또 외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또 비용이 더 만만치 않고.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에서 이제 전산팀이 아주 예쁘게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저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많은 장점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구축 초기 비용을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저희 지속적으로 시스템 및 보안이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됩니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산업군이나 여러 국가의 표준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는 네.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음. 사용자 중심의 워크플레이스를 구성할 수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이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친숙한 오피스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용자의 좀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통합 플랫폼을 이용해서 타 시스템하고 연동하거나 아니면 추가 확장하실 때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파워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재개발자나 유저 레벨에서 직접 업무용 앱이나 BI를 구성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냥 다이나믹스는 뭔가 구축형으로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세션을 위해서 잠깐 준비 시간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